지금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세계적 인물 젠슨 왕이 편의점에서 우연히 구매한 과자를 먹은 뒤 남긴 단 한마디의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됐고 각국 소비자들은 한국 과자를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과자를 구하려는 글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까지 한국 과자 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올려놓으며 한국의 일상적 제품이 국제적 관심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시작은 그가 과자 한 입을 먹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한 입의 시작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사토 마츠미토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아시아 경제 동향과 소비재 시장을 취재해왔죠. 한국은 제가 자주 다루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취재도 그런 연장선이었어요.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MBDI. 젠슨 황이 한국 과자를 먹고 짧은 말을 남겼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자 하나 먹고 세계가 들썩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세계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나라였죠. K-팝, 드라마, 영화 모두 그랬습니다. 마케팅은 잘하지만 실제 품질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취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 표를 끊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긴 했지만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했죠. 사람들의 움직임도 어딘가 서두르는 듯 보였습니다.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젠슨 황의 한국 과자 발언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보도되고 있었죠. 한국 과자가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과자 하나로 이렇게 난리를 치다니요? 세계가 얼마나 단순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 과자의 맛과 품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한국 제조업의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도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 제조업이요. 반도체는 인정하지만 소비재는 다른 문제였어요. 과자 같은 일상 제품은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죠. 품질, 다양성, 맛 모든 면에서 일본이 우위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을 따라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분야를 취재해왔습니다. 한국 제품들을 수없이 봤어요. 포장은 화려하지만 내용물은 평범했죠. 맛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일본 과자의 섬세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계가 한국 과자에 열광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과장된 거였어요. 언론이 부풀린 거죠. 실제로는 별거 아닐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취재 일정을 확인했죠. 오늘은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돌아볼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과자들을 직접 보고 사서 확인해 볼 생각이었어요. 호텔을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보였어요. 과자 코너로 향했죠. 선반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우깡, 초코파이, 허니버터칩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포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일본 편의점의 과자들과 비교하면 다양성이 떨어졌어요. 선택지도 적었습니다. 몇 가지를 집어들고 포장을 살폈어요. 성분표를 봤죠.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재료들이었어요. 일본 과자들이 사용하는 고급 재료와는 차이가 있었죠. 그래도 일단 사기로 했습니다. 직접 먹어봐야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새우깡 2봉지, 초코파이 1상자, 허니버터칩 3봉지를 골랐어요.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과자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사진을 몇 장 찍었죠. 기사에 쓸 자료였습니다. 그러고는 새우깡 봉지를 뜯었어요. 한 개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했어요. 새우 맛도 났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감흥은 없었어요. 일본의 에비센과 비교하면 맛의 깊이가 부족했죠. 초코파이도 먹어봤습니다. 달콤했어요. 부드러웠죠. 하지만 역시 평범했습니다. 일본의 초콜릿 과자들이 훨씬 섬세했어요. 균형도 좋았고요. 허니버터 칩은 달고 짰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일본에도 비슷한 맛의 칩이 있었죠. 더 맛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 과자는 예상대로 평범하다. 세계의 반응은 과장되었다. 품질은 일본 제품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오후에는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더 많은 종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트는 넓었지만 정돈이 덜 되어 보였습니다. 일본 마트의 체계적인 진열과는 달랐어요. 과자 코너는 두 줄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보다는 종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마트에 비하면 빈약했죠.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쿠키, 캔디, 젤리, 스낵류들이 있었죠. 포장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내용은 뻔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게 없었어요. 몇 가지를 더 샀습니다. 카스타드, 빼빼로, 양파링 같은 것들이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죠. 무거운 봉투를 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산 과자들도 모두 시식했어요. 하나하나 먹어보며 메모를 남겼죠.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평범하다. 특별할 게 없다. 과대평가되었다. 저는 확신했어요. 젠슨 황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였을 거라고요. 아니면 그도 마케팅에 휘둘린 거였죠. 실제로 한국 과자가 특별할 리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료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선배였어요. 한국 취재가 어떠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별거 없다고요. 과자도 평범하다고 했어요. 선배는 웃으며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늘 과장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도 동의했죠. 이번 일도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 과자 회사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인터뷰도 잡혀 있었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홍보성 멘트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빠르게 성장했지만 깊이는 부족한 나라였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평범했죠. 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장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별거 없었어요. 일본 과자의 장인 정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의 차이였습니다. 세계가 한국 과자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착각이었습니다. 곧 깨달을 거예요. 한국 과자는 특별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과장된 보도를 바로잡아야 했어요. 한국 과자 열풍은 허상이라는 걸 알려야 했죠.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과자 열풍의 진실 정도로 정했어요.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담을 생각이었죠. 평범한 맛, 제한적인 다양성, 과대평가된 품질 같은 것들을 쓸 거였어요. 객관적인 비교도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과자와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줄 거였죠. 1시간쯤 작성하다 멈췄어요. 내일 회사 방문 후 더 보강하기로 했죠.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필요했어요. 노트북을 덮고 다시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화려했지만 공허해 보였습니다. 깊이 없는 화려함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빠르게 올라왔지만 기초가 약했습니다. 과자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을 따라했지만 본질은 따라오지 못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예상대로 끝날 거라고요. 한국 과자 열풍이 과장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갈 거였어요.
기사도 그 방향으로 쓸 거였습니다. 독자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한국 과자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마케팅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거였어요. 회사 방문, 인터뷰, 추가 취재까지 일정이 빡빡했죠.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한국 과자는 평범하다. 세계의 반응은 과장이다. 일본 과자가 여전히 최고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하면 됐어요. 저는 그 확신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실망과 일본에 대한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면서요. 내일이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였어요. 이번 취재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을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였고, 과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과자 회사 방문 전에 뉴스를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함에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죠. 대부분 젠슨 황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까지요. 한국 과자에 대한 젠슨 황의 평가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유럽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 매체들이 앞다퉈 기사를 내고 있었죠. 단순 소개가 아니었어요. 분석 기사들이었습니다. 왜 젠슨 황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해석하는 내용들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과장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과자 하나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일인가 싶었죠. 언론이 집단적으로 과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트위터에는 한국 과자 관련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영어권뿐 아니라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로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죠. 동영상들도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를 먹어보는 영상이었어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댓글들도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 싶었어요. 과자 하나에 세계가 이렇게 집중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분명 곧 식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각국 언론들이 현지 반응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는 주요 마트들이 한국 과자 재고가 동났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같은 대도시부터 품절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런던의 아시안 마트들이 한국 과자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는 기사가 보였죠. 파리, 베를린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겨우 과자인데요. 그것도 제가 먹어봤을 때 평범했던 그 과자들이요. 세계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회사 방문을 앞두고 근처 마트에 들르기로 했어요. 어제 갔던 그곳이었죠.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도 아닌데 이상할 정도로 붐볐죠. 안으로 들어서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과자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어제는 한산했던 그곳이요. 사람들이 선반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과자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선반을 봤죠. 새우깡이 거의 없었어요. 어제는 가득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도 몇 상자만 남아 있었어요. 허니버터 칩은 아예 없었습니다. 빈 선반만 보였어요. 가격표만 달랑 붙어 있었죠.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재고만 남아 있었어요. 한 여성이 남은 새우깡을 전부 집어들었습니다. 5봉지였어요. 장바구니에 담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옆 사람이 아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직원이 카트를 끌고 왔어요. 새로운 재고를 채우러 온 것 같았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직원이 미처 진열하기도 전에
과자들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어제만 해도 한산했던 과자 코너가 지금은 전쟁터 같았죠.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 과자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과자를 사는 거냐고요? 남성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젠슨 황이 극찬한 과자라고 했어요. 먹어보고 싶다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똑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젠슨 황 때문이라고요. 세계가 열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마트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곧 식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과자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신문사들이 기사를 냈죠. 한국 과자 열풍을 분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도쿄의 한국 식품 매장들이 붐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과자를 사려는 일본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이요? 과자 강국 일본의 국민들이 한국 과자를 사러 줄을 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과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자들인 것 같았죠.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 될 예정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담당자가 나와 안내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임원을 만났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던졌죠. 한국 과자의 품질에 대해, 일본 과자와의 차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임원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자사 제품의 특징을 설명했죠. 하지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재의 열풍을 어떻게 보냐고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했죠. 임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했어요. 회사도 놀라고 있다고 했죠.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공장을 둘러봤어요. 생산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바빠 보였죠. 포장구역에는 완제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출하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양이 엄청났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를 나와 다시 택시를 탔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면세점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죠. 공항에 도착해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과자 코너를 찾았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선반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새우깡, 초코파이, 허니버터칩 모두 품절이었어요. 직원이 재고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었죠. 한 유럽인 관광객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오냐고요? 직원은 모른다고 답했어요. 수요가 너무 많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면세점 과자 코너가 텅 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한국 과자 때문에요. 다른 코너로 가봤습니다. 일본 과자 코너도 있었어요. 그곳은 한산했습니다. 제품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본 과자가 더 좋은데요? 품질도 더 높고 맛도 더 좋은데요? 왜 사람들은 한국 과자만 찾는 걸까요? 공항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마트의 빈 선반, 공장의 바쁜 생산 라인, 면세점의 품절 현장. 모두 현실이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다시 확인했어요. 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열풍이 번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였어요.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모두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과자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매장이 붐빈다고 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국 과자가 뭐가 특별하다고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평범했어요. 일본 과자보다 나을 게 없었죠. 그런데 세계는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장이었죠. 취재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답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고만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어요. 부장은 기사를 빨리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원래 계획은 한국 과자가 과대평가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국 과자를 칭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는 평범했으니까요. 특별할 게 없었어요. 모순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세계의 반응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화려했지만 여전히 공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었어요. 한국 과자는 평범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세계가 착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착각할 수 있나요?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빈 선반, 몰려드는 사람들, 품절 안내, 바쁜 공장. 모두 현실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죠. 한국 과자가 특별하지 않은데 왜 세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제 판단이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틀릴 리 없었어요. 15년 경력의 기자였습니다. 과자 시장을 오래 취재했어요. 하지만 세계의 반응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단순한 유행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컸죠.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요? 하지만 뭘까요? 대체 뭘 놓쳤다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세계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내일도 취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봐야 했어요. 답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세계가 보여주는 반응이 제 이해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애써 잠들려 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까요? 이 혼란이 정리될까요? 알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마포구에 있는 중소과자 제조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어제 전화로 섭외한 곳이었죠.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를 보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포구로 향했어요. 주택가 사이에 자리한 공장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아 보였어요. 외관만 보면 평범한 소규모 제조 시설이었죠. 입구에서 기마린 품질관리 매니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흰색 작업복 차림이었죠.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어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죠.
벽에는 각종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생관리, 품질 인증,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이요. 김아린이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탈의실로 갔어요. 방문객용 작업복과 모자, 신발 커버를 건네받았죠. 손을 씻고 소독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음이었죠.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정돈된 소리였어요. 생산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자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일하고 있었죠. 김아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쿠키를 만든다고 했어요. 하루 생산량은 5,000개 정도라고 했죠. 대기업에 비하면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세밀했어요. 반죽을 만드는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작업자가 온도계로 반죽 온도를 재고 있었어요. 수첩에 기록하고 있었죠.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반죽 온도가 22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식감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매 배치마다 확인한다고 했죠.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반죽을 성형하는 곳이었어요. 기계가 정확한 크기로 자르고 있었죠. 작업자가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불량품을 골라내고 있었어요. 크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빼냈죠. 모양이 찌그러진 것도 제외했습니다. 기준이 엄격해 보였어요. 김아린에게 물었습니다. 불량률이 어느 정도냐고요? 그녀는 5% 이하라고 답했어요. 그 이상 나오면 공정을 멈추고 원인을 찾는다고 했죠. 5분 구역으로 갔습니다. 쿠키들이 구워지고 있었어요. 작업자가 타이머를 보며 서 있었죠.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워진 쿠키가 나왔어요. 작업자가 색상을 확인했습니다. 표준 샘플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따로 분류했죠. 냉각 구역을 지났습니다. 쿠키들이 식고 있었어요.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식히면 맛이 변한다고 했어요. 포장 라인에 도착했습니다. 쿠키들이 봉지에 담기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하나씩 손으로 넣고 있었죠. 기계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김아린이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넣어야 깨지지 않는다고요. 기계는 빠르지만 불량률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한다고 했죠. 작업자들의 손놀림을 봤습니다. 빨랐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쿠키를 다치지 않게 다루고 있었죠.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봉지를 밀봉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밀봉 후에도 검사했습니다. 작업자가 하나하나 눌러보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김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냐고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손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가요? 일본 공장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품질 검사실로 갔습니다. 완제품을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곳이었어요. 하루에 10번 정도 한다고 했죠. 검사 항목이 많았습니다. 무게, 크기, 색상, 식감, 맛까지 확인했어요. 기록지가 빼곡했죠. 모든 게 문서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아린이 기록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6개월치 데이터였어요.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죠. 추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품질이 떨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기록한다고 했죠. 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체계적이라니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김아린이 차를 권했어요. 녹차였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말이에요. 그녀는 잠깐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 하면 불안하다고 했어요. 손님이 먹을 거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게 자기들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과장이나 홍보가 아니었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작은 공장이었지만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품 기술 전문가 파비앙 로쇠가 보낸 거였어요. 며칠 전 인터뷰를 요청했었죠. 그가 답변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파비앙은 한국 과자 산업을 오래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흥미로웠어요. 한국 과자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과자는 맛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활 문화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정확성과 질서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거라고 했죠. 한국 사회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발전했지만 체계를 잃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구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만의 방식을 유지했다고 했죠. 과자 제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다고 해요.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는 한국인의 성향을 언급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대충 하는 걸 못 견딘다고 했죠. 그게 제품에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파비앙의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과자의 식감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온도, 습도, 시간 모든 걸 정확히 통제한다고 했죠. 작은 공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태도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게 한국 제조업의 힘이라고 했죠. 저는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공장이 떠올랐어요. 김아린의 말도 생각났죠. 당연하다던 그 말이요. 파비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과자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라고 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화와 태도가 담긴 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멈춰 있었습니다. 파비앙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 공장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공허해 보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에는 제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요. 작은 공장에서 본 정성, 김아린의 진심, 파비앙이 말한 문화요. 저는 틀렸던 것 같았어요. 한국 과자를 과소평가했죠.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어요. 일본 과자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장인 정신이 중심이에요. 한국은 정확성과 체계가 중심이었죠.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거였어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였죠.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한국 방식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확성과 정성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죠. 원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한국 과자를 비판하려 했습니다. 과대평가를 지적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죠. 제가 본 건 과대평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저평가된 것 같았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과자 산업의 깊이가 예상보다 깊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많은 걸 받고 많은 걸 느꼈죠.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과자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대해서요. 제가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았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요? 감탄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김아린의 태도, 공장의 체계, 파비앙의 분석 모두 놀라웠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깊이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취재를 계속할 거예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껴야 했죠. 그래야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그저 감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과자 산업의 정성에 그 뒤에 있는 문화예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어요.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까 하고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침을 싸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죠. 많은 것을 봤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을 나와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질서가 있었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신호가 바뀌자 차분히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역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돈돼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 한쪽은 비워두고 서 있었죠. 급한 사람을 위해서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내리는 사람이 먼저, 그 다음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동차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죠. 각자 휴대전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하고요. 빠르지만 정돈돼 있고 바쁘지만 배려가 있는 나라요.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죠. 직원들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나쳤어요. 직원이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고 있었어요. 손님이 보는 곳이니까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과자 코너를 봤어요. 여전히 일부 제품은 품절이었죠. 하지만 직원이 열심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새우깡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렬해서 놓고 있었죠. 보기 좋게, 집기 편하게요. 사소한 일이지만 성실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다시 걸었습니다. 파비앙 로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과자는 생활 문화의 총합이라던 그 말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과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만드는 거였죠. 정확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요. 공장에서 본 김아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하다던 그 말이요. 손님께 드리는 거니까 당연하다던 말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나라요.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죠. 다리 위로 차들이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체크인 카운터마다 줄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과자 코너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선반에는 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새우깡, 초코파이, 허니버터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집어들고 있었죠. 한 유럽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뭐가 좋으냐고 물었어요. 아이는 새우깡을 가리켰죠. 가족이 웃으며 여러 개를 담았습니다. 옆에서 중국인 여성이 초코파이를 고르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선물하려는 것 같았죠. 진지하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부부도 보였습니다. 허니버터칩을 집어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먹어봤냐고 묻는 것 같았죠. 고개를 끄덕이며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선반 앞에 섰어요. 새우깡 3봉지, 초코파이 2상자, 허니버터칩 4봉지를 집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먹어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과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봤죠. 계산을 마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죠. 의미 있는 무게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면세점 거리를 지나며 사람들을 봤어요.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찾았고 각자의 기념품을 사들고 있었죠. 많은 사람의 손에 한국 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계가 이 작은 과자에 반응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었어요. 정확함, 성실함, 배려, 질서 모든 게 담겨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과자 하나를 만들 때도, 손님을 응대할 때도, 거리를 청소할 때도요. 그게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깊이를 잃지 액추얼리던 이유였어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였죠.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탑승 안내가 나올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열었죠.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 과자를 비판하려 했습니다. 과대평가를 지적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죠. 오히려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조업에 대해서, 생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한국은 한국만의 길을 걸어왔죠. 그 길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정확성에 대한 집착, 질서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요.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일어서서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죠. 비행기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가는 중이었어요. 곧 이륙할 거였죠.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작아지고 있었죠.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과자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과자들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선입견을 버리는 법을 배웠어요. 다른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웠죠. 한국은 기술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성장한 나라였어요. 한 명 한 명의 성실함이 모여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죠. 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드는 거였죠. 김아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하다던 그 표정이요. 손님께 드리는 거니까 당연하다던 말이요. 그게 한국 과자의 비밀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거였죠. 세계가 반응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봤어요. 과자 속에 담긴 정성을 느꼈죠. 맛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만든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는 거였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하얗게 변했어요. 서울은 이제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의 기억이요. 본 것들,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이요. 도쿄로 돌아가면 기사를 쓸 겁니다. 독자들에게 전할 거예요. 한국 과자 열풍의 진실을요. 과대평가가 아니라고 쓸 겁니다. 오히려 저평가됐다고 할 거예요. 한국 과자 산업의 깊이는 생각보다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쓸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들의 태도, 마음가짐, 삶의 방식에 대해서요. 선진국이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만으로 재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질서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더 중요했죠.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나라요.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는 나라였어요. 과자 하나에도 그게 드러났습니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요. 손님을 생각하는 진심이요. 저는 일본 기자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겸손을 배웠죠.
일본도 배울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확성, 성실함, 질서 의식에서요. 자만하면 안 됐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색이었죠. 맑고 깨끗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짧았지만 많은 걸 느꼈어요. 생각이 바뀌었고 시각이 넓어졌죠. 기자로서 성장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보는 법을 배웠어요.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익혔죠. 사람으로서도 성장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오만함을 버리는 계기가 됐죠. 무릎 위에 과자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이걸 도쿄에 가져가서 동료들과 나눠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요. 느낀 것들을요. 배운 것들을요.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도착.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